이번 강좌는 인간의 두뇌의 브레인의 그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연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서는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인지작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의 그 대뇌 피질에 하는 역할, 그리고 해마 중심으로 한 기억의 형성, 그리고 우리가 그 장기 기억이 형성된 장기 기억을 바탕으로 인지작용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살펴봅시다. 먼저 브레인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히 그려보면 인간 대뇌 구조는 간략화된 인간의 대뇌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겉으로서 보이는 것은 대뇌 피질이죠. 인간 브레인 전체는 1.4kg 정도인데 이게 이제 액체 상태에 떠 있기 때문에 실제 무게는 한 50g 정도, 탁구공 정도 무게밖에 안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브레인 전체 대뇌 피질을 보면 가운데 중심열을 중심으로 앞쪽은 운동, 뒤쪽은 감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운데는 기억을 형성하는 해마 복합체가 들어있죠. 그러면 뒤쪽의 감각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요 중심열 바로 뒤쪽 영역에 이렇게 일종의 밴드 형태로 1차 체감각 영역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소매틱 프라이머리 S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 시각의 1차 영역입니다. 후두 옆에 있는 시각의 1차 영역이 이렇게 있다 보죠. 이 정도 역할. 1차 영역입니다. 요거를 비주얼 프라이머리 이렇게. 그리고 이쪽 척두 옆쪽에 우리의 그 청각을 처리하는 청각 1차 영역이 있죠. 1차 청각 영역, 오디토리 프라이머리. 1차 영역들입니다. 이 1차 영역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많이 형성돼 나오고 유전자가 많이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인류 공통의 어떤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영역들이 이렇게 그 형성된 체감각 1차 영역에서 정보들이 더 처리되는 과정에 2차 영역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이든 청각이든 체감각 각각의 2차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면 자 이쪽 영역에 2차 체감각 영역이 있죠. 혹은 연합 체감각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름을 소마틱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각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모듈들이 브레인 피질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시각에서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시각을 고차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는데 그 연합 시각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연합 시각은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영역이라고 그러죠. 자, 마찬가지로 청각도
연합청각 영역이 이렇게 형성되죠. 예. 그래서 이걸 Auditory Association이라는 게 연합한다는 말이죠. 자, 감각을 개별 감각을 시각, 청각, 체감각의 개별 감각을 연합하죠. 예. 그렇게 연합된 그 감각들이 다시금 시각, 청각, 체감각이 다 다시 모입니다. 그걸 다중연합 감각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서 보시면 자, 체감각의 흐름도 이렇게 오고, 시각의 흐름도 이렇게 오고, 청각의 흐름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형성된 이 영역이 멀티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다중 연합 감각 영역이 되죠. 어쨌든 이 중심열을 기준으로 후반부에 있는 대뇌 피질은 대부분 감각, 시각, 청각, 체감각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모아진 멀티 센소리 어소시에이션에서 시각, 청각, 체감각이 합쳐진 이 연합 감각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 쪽으로 갑니다. 예, 전전두엽. 예, 전전두엽은 약자로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죠.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이 지금 이 자극의 감각 자극의 흐름을 보면 시각, 청각, 체감각이 다 연합되어서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본다 했을 때 색깔이나 형태, 그 다음에 움직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모아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리고 다 합쳐지는 거죠. 그 합쳐지는 게 전두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오는 이 정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연합 감각 영역에 옛날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각각 기억들이, 감각 기억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 감각 기억들을 전두엽으로 다시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감각 기억들을 전전두엽으로 불러오는 이 과정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연합 감각 영역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감각 경험들이 저장된 영역에서 인출돼서 전전두엽으로 불러와지는 정보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이 노란 선, 멀티센서리 어소시에이션에서 모아진 이 감각 정보, 현재 들어오는 입력하고 예전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감각 연합 피질에 저장된 정보를 비교하는 행위가 가능하죠. 그것이 바로 자극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기 옛날에 어땠는데 하고 순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그중에 중요한 정보는 우리 기억할 만큼 중요한 정보는 브레인에서 이쪽 안쪽에 자, 내척두엽 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걸 이쪽 이 대뇌 피질 안쪽에 있습니다. 척두엽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피질을 미디알 템포럴 로브라 그러고 해마 복합체가 해마가 들어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쪽에 있으니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해마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우리 공포 반응 중심으로 처리하는 편도체가 이렇게 있죠. 네. 자, 요게 해마고 요게 편도체입니다. 그러면 생존에 중요한 정보들은 이쪽에서 감각 입력 들어온 이 정보가 옛 기억하고 비교해 갖고 새롭거나 생존에 중요한 정보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억하려면 이 해마 영역으로 이 다 모아진 정보가 해마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마로 들어가고 또한 위험 요소가 있는 공포 반응을 동반하는 정보는 편도체로 가죠. 그리고 편도체하고 해마는 다중으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마에서 저장된 그러니까 코딩된 기억으로 바뀌어진 정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에서 생존에 중요한 감각 경험 정보는 해마에서 코딩이 되고 기억으로 굳혀지고 그게 뭐 짧게는 서너 시간, 심지어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기억으로 저장된
그 기억으로 코딩된 정보는 저장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해마에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뇌 심피질 중에서 감각연합 영역에 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형성된 경험 중에 중요한 기억들은 다시금 감각연합 영역으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경험이 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 감각 뭐 글자를 뭐 책을 보든지 경치를 보든지 뭐 뭘 했을 때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 감각 정보들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영역은 감각 연합 피질입니다. 이제 구체적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렘 수면 동안 꿈을 꿀 때 눈을 감고 있어도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꿈에 뭐 초등학교 친구도 나오고 아주 괴물 같은 동물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눈을 감으면 보이원에서는 자극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도 옛날에 경험했던 감각 시각적 자극들은 시각연합 영역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꿈에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봐서도 우리가 낮 동안에 경험했던 감각 경험들은 감각연합 영역에 저장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감각연합이 저장된 걸 이게 누적적으로 시간적으로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 경험들의 공동 패턴이 저장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개념의 범주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저장된 거는 뭐냐 하면 지각 경험의 지각의 범주화된 지각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예. 지각의 범주화가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사과를 이야기하면 사과라는 범주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개별 사과의 여러 품종들을 이렇게 개별 사과를 보는 순간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사과라고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사과라는 범주를 불러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사과를 비교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퍼셉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퍼셉션은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인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각 입력하고 기억을 참조를 해서 지금 앞에 있는 사물이 뭔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퍼셉션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전두엽이 지금들은 입력하고 범주화된 그 감각 경험 기억하고를 비교하는 과정이 바로 워킹 메모리가 동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워킹 메모리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극은 이 프리프론탈에서 운동 출력을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간에 있는 프리모타 영역으로 갑니다. 예. 외부에서 온 자극인 경우에는 주로 프리모타 영역으로 가고 프리모타 영역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모타 에어리아. 예.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프라이머리 모타 M1이라고 그러죠. M1 영역으로 가면 M1 영역에서는 곧장 척수를 타고 이쪽으로 해서 시상을 거쳐서 척수를 타고 손발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감각하고 운동의 흐름입니다.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인간이 외부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브레인이 프로세스하는 전체 과정을 도표로 그려보면 여기 들어오면 감각 입력이 일시 아주 짧은 순간 저장이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센소리 메모리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걸 이제 들어오는 걸 뭐냐면 스티뮬러스 자극이죠. 감각 자극이죠. 감각 자극이 들어오면 일단 대뇌 피질에서 잠시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감각 스토어를 할 수 있는데 대략 200ms에서
0.5초, 500ms 정도, 아주 짧은 순간 우리가 파지를 할 수가 있죠. 머물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정보가 DNA필에서 그 후 더 깊은 프로세스를 가느냐 하면, 그 정보가 더 깊은 프로세스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냐면 attention, 주의 집중이 필요하죠. 예. 주의 집중 기능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블록 다이어그램을 자, 일단 이 감각 작용이 다음으로 올라가는 이것을 자, 우리가 블랙박스로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 센소리 중에 시각, 청각, 체감각이 합쳐진 이 감각 중에 중요한 것은 다음 프로세스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다음 프로세스 가는 그걸 결정해 주는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 어텐션이 해야 되죠. 주목을 받아야 되죠. 어텐션을 하게 되면 어텐션,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주의 집중이죠. 주의, 어텐션을 하게 되면 보이는 사물 중에 들리는 소리 중에 우리가 더 세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퍼셉션이 되는데, 퍼셉션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퍼셉션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되는데 뭘 참조를 하느냐 하면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을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약자로 그대로 쓸게요. 롱텀 메모리입니다.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를 참 불러와서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곧장 이 롱텀 메모리에서 위로 올라가고 감각 입력 들어오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이 롱텀 메모리를 참조해서 지금 들어오는 지각을, 감각을 아는 과정을 퍼셉션이라고 그러죠. 지각이라고 그러죠. 퍼셉션. 우리나라 말로 지각이죠, 지각.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각력 있는 사람 혹은 분별력 있는 사람 이런 말을 쓰는데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지각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감각 입력은 뭐냐 하면 attention을 항상 해줘야 돼요. 화살표 이렇게 그려도 되죠. 감각 입력 중에 중요한 걸 attention을 해야만이 롱텀 메모리를 비교해서 perception이라는 정신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perception이. 자, 그리고 perception이 일어나면 perception이 일어난 이 과정에서 결국은 perception을 왜 하느냐 하면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퍼셉션이 일어나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하면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갖는 행동이 가능해지는데 그 목적성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퍼셉션에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판스 선택이 반응을 선택해야 되죠.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퍼셉션은 이쪽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퍼셉션은 뭐냐 하면 굉장히 그 퍼셉션이 전두엽이 관여하지 않아도 퍼셉션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점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능하죠. 일부. 언제? 우리가 렘 수면 꿈을 꿀 때 우리는 퍼셉션 하지 않습니까? 꿈속에 어떤 내가 사물을 보든지 짐승을 보면 저게 뭐 멧돼지인지 호랑이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퍼셉션인데, 그럼 꿈꾸는 동안에는 전두엽 동작이 원활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꿈에 등장한 사물이나 동물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퍼셉션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전두엽 동작이 원활하지 않아도 전두엽은 렘 수면일 때 세로토닌하고 노르아드레날린 분비가 거의 되지 않아서 이쪽이 정상 모드는 아닙니다. 이렇게 전두엽 동작이 원활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퍼셉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퍼셉션이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퍼셉션이 가능한 게 뭐냐면 롱텀 메모리가 이쪽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퍼셉션이 되면 리스판스를 셀렉트 할 수 있는데 이 과정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리스판스 셀렉트는 비교 과정이 필요하죠. 뭐냐 하면 지금 들어오는 감각 입력하고
과거에 기억된 기억을 참조하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것을 바로 워킹 메모리라 그러는데 워킹 메모리가 바로 이쪽에서 다이어그램 표시할 수 있죠. 예. 자, 워킹 메모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워킹 메모리는 무슨 과정이냐 하면 지금 이쪽 도표에서 그대로 색깔로 칠하면 같이 색깔을 호응을 시게 해주면 퍼셉션에서부터 이 색깔이죠.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워킹 메모리가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 전전두엽입니다.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에서 워킹 메모리가 하는데 이쪽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퍼셉션에서 그러니까 감각 연합 영역에서 전전두엽으로 시그널이 와야 되죠. 과거에 경험된 범주화된 기억들이 오고 지금 감각 입력이 와야 되죠. 그래서 뭐냐 하면 범주화된 요 흐름은 지금 들어오는 입력이고 범주화된 감각 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렇게 감각 연합 영역에 저장된 범주화된 학습된 기억들을 불러오는 거죠. 지금 입력하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리액션을, 리스판스를 셀렉트할 수 있는 거죠. 반응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반응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이제 그 하나의 포인트 어텐션하고 그걸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적어도 뭐 몇 분이나 혹은 심지어 어려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 했을 때는 어텐션을 뭐 적어도 20-30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텐션 하는 동안을 계속 이 워킹 메모리 이쪽을 워킹 메모리하고 이 어텐션이 워킹 메모리를 계속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어텐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리스판스 셀렉트 하는 이 과정도 어텐션이 계속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꽉 물려 있어야 돼요. 네.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워킹 메모리는 롱텀 메모리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문제가 명쾌하게 인식이 되고 반응을 선택할 판단력이 생길 때까지 이 전체 정보의 흐름을 어텐션이 계속 주의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기능이 사실은 인간이 아주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것이 어텐션이 어디 일어나면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고양이가 똑똑할까요? 개가 똑똑할까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개가 더 훨씬 똑똑해요. 왜냐하면 DNA 피질 전체에 대해서 전두엽의 비율이 고양이는 3%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전두엽하고 DNA 피질 전체에 대해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개는 7%예요. 자, 원숭이는 대략 11%. 예. 인간은 얼마겠어요? 인간은 30%나 돼요. 이쪽 영역이. 이 전체에 대해서. 자, 이 비율을 왜 제가 적어두느냐 하면 이 비율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텐션 하는 그 시간의 길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텐션 능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계속 자극에 탁구공처럼 뛰어다니는 거죠. 개는 그래도 주인이 먹이를 주면 한참 어텐션하고 주인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 정도 되면 어떤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어텐션하고 있다가 다른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다가 그 강한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 자극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 중간에 이제 이게 또 다른 데로 흩어지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압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우리가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텐션 기능이 계속 이 회로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적절한 반응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적절한 반응을 우리는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 그러냐 하면 리스판스 익스큐트라고 하죠. 익스큐트. 예. 반응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자, 선택된 반응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리스판스가 나오는 거죠.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게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그 실험 심리학자인 위킨스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뭐냐면 휴먼 인포메이션 프로세스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위켄스의 휴먼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간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외부 환경 자극을 어떤 식으로 대뇌 피질이 처리하는가, 그 전체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점은, 자, 우리가 이 보시면 이 흐름 중에서 몇 개 흐름이 그 워킹하지 않을 때, 작동하지 않을 때 보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반응을 선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데 어텐션을 하고 반응을 실행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선택된 반응을 실행 안 할 때가 많아요. 예, 우리가 해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죠?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반응 선택은 했는데 반응 실행까지 못 간 거죠. 이게 끊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어텐션이 짧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끝까지 중요한 일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판스 익스큐터, 선택된 반응을 완결되게 실행하는 전체 과정까지도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약해지면 우리가 선택된 반응을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스펙트럼 개념에서 그걸 첫 초심을 처음 결정한 걸, 선택한 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정신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요. 자기가 왜 뭐 당뇨가 걸렸는지 비만이 됐는지 모든 걸 다 아는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운동을 해야 되고 식사 조정을 해야 되고 다 아는데 행동을 못 해요. 사실은 그게 인간 이야기 핵심이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아는데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텐션 기능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 초지일관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항상 어떤 리스판스까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리스판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어텐션 기능이 반응 선택하는 과정, 반응 실행하는 과정, 자극 기억 과정, 퍼셉션 과정, 이 전체를 장악하고 통제, 우리 정신 활동이 딴 데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지금 보세요. 고양이, 개, 원숭이 이렇게 전두엽이 크면 클수록, 피질이 크면 클수록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인간에 왔어야 이게 이 전체의 30%쯤 되면서 인간은 한 가지 목적을,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가 장래 뭐가 되겠다 꿈을 20, 30년 후에까지 우리가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현상의 비밀은 바로 처음 자기가 했던 반응 선택을 반응 실현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이 힘이죠. 이게 다른 동물보다 이제 월등한 거죠. 그 과정이 가능한 것은,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리스판스가 나오면 이 리스판스는 당연히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이 감각 자극 입력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서 피카소 같은 화가가 나오고 마라톤 풀코스 뛸 수 있는 놀라운 체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아시타 같은 수학자, 아이스타인 위대한 과학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과정을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퍼셉션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롱텀 메모리를 참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롱텀 메모리는 뭐냐 하면 범주화된 기억입니다. 네, 범주화 기억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범주화. 우리가 본 것들의 그 여러 가지 수년 동안 뭘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펜이 저는 오늘 놀랍게도 처음 써보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이 펜들을 제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는 그 유성 펜처럼 이렇게 쓰는 이거에 대한 프로토타입, 이런 펜은 이럴 것이라는 범주화된 지식이 있는 거죠.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에 오늘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잘 나오더라 뜻하는 요 펜이 갖는 실질 펜이 갖는 특수사항하고 내가 범주된 기억이 합쳐지면서 내가 이쪽에 있는 범주된 이 펜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역동적 기억이라는 거죠. 반도체 메모리가 갖는 기억은 정확한 기억인데 우리 인간이 갖는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 하면 애매한 기억입니다. 기억이 애매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방식은 어떠냐 하면 여러 가지 패턴을, 유사한 패턴의 공통 부분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카테고라이제이션, 범주화죠. 그래서 감각 입력 중에서 범주화된 정보만이 이쪽에 기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펜에 대한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에 대한 지식이 불러와지고 그게 이제 저장돼 있죠. 파란색입니다. 불러오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실질 펜하고 지금 실질 펜은 이 펜에 대한 이 색깔, 형태, 이거에 대한 촉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현재 이 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오죠. 그리고 또한 이 펜에 대한 내가 과거의 경험들, 이 펜은 이럴 것이라는 범주화된 과거 경험들이 여기 저장돼 있죠. 그거하고 이것이 지금 현 이 시점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워킹 메모리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이거 보고 있는 이 펜을 보고 있는 이 퍼셉션. 펜인 순간 이게 펜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펜인 줄 알죠? 옛날에 한번 봤던 거죠. 그 기억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펜이라고 아는 순간, 만약에 어떤 원시 부족한테 이걸 줘갖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원시 부족 이걸 보면 뭐라 하겠어요? 예. 원시 부족들은 코카콜라 병을 신으로 모셨잖아요, 영화에. 그처럼 그 사람, 이걸 사전에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걸 퍼셉션이 임파서블, 불가능하죠. 자, 핵심 뭐냐면, 퍼셉션이란 말 속에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반드시 기억을 불러와서 지금 감각 들어오는 이걸 비교하는 과정이 바로 퍼셉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억이 없으면 퍼셉션이 없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퍼셉션이 없어요. 사전에 그거에 대한 경험, 기억이 없으면 퍼셉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 이 퍼셉션이란 말이 지각이란 말이죠. 지각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개나 고양이 보고 지각력 있는 동물이라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지각력이 있다는 말은 인간한테만 통용되는 형용사죠. 왜? 인간은 장기 기억을 가질 수 있죠. 일화 기억, 엄청나게 장기 기억을 가질 수 있는데 개나 고양이는 기억이 수의사들이 말씀하신 데 보니까 개가 기억을 한 10분밖에 못 갖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기억 용량이 적으니까 퍼셉션이 아주 제한적이죠. 근데 인간은 우리 학습한 것들을 10년, 20년 가질 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을 퍼셉션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거 퍼셉션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롱텀 메모리하고 감각 입력, 롱텀 메모리하고 감각 입력, 요 감각 입력선하고 롱텀 메모리 요 선이 동시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퍼셉션이고, 자, 퍼셉션 된 걸 다 그게 자극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요걸 다른 다이어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 이 도표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 점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들어간 이게 지금 감각 입력 범위입니다. 감각 자극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감각 자극 중에 퍼셉션 되는 거는 이 전체가 아니죠. 우리 감각 입력이 다 들어오는데 다 퍼셉션 지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 옆에는 지각 못 해요. 시각도 이렇게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다음 다 이렇게 퍼셉션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놓쳐버려요. 그래서 감각 입력, 자, 이 점으로 찍은 것이
센세이션입니다. 센세이션이고 그 센세이션 중에 일부가 일부 영역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합니다. 일부가 지금 퍼셉션 되는 거예요. 네, 그 일부가 일어나는 요게 퍼셉션입니다. 예. 이게 감각이고 퍼셉션이 지각이죠. 예, 일부가 지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각된 정보가 다 우리가 처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에 갔을 때 길을 건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지나가고 차 지나가고 다 보지만 우리가 도로 딱 섰을 때, 길 건너보게 섰을 때 뭐에 어텐션 합니까? 신호등에 어텐션 하죠. 그때 해갖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안 보이는 거 다 지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워킹 메모리가 동작하는 거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신호등 색깔이 파란색으로 언제 바뀌나 그걸 어텐션 하고 있죠. 예, 지각된 거 다 어텐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각된 것 중에서 극히 일부가 어텐션을 받죠. 예. 자, 요걸 제가 요 색깔로 칠하겠습니다. 요게 퍼셉션이 이 영역이라 합시다. 요게 어텐션입니다. 자, 어텐션 됐죠? 그러면 이 퍼셉션이 일어나려면 뭐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랬죠? 기억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장기 기억. 범주화된 장기 기억하고 요 영역이 요렇게 매칭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감각이 돌아도 퍼셉션 안 되는 이유가 이쪽에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이 바로 롱텀 메모리입니다. 장기 기억이죠. 예. 그래서 요걸 롱텀 메모리라고 약자로 적겠습니다. 장기 기억이 전체 요 색깔. 요렇게 된 요 영역이 장기 기억이고, 그러면 이 장기 기억 중에 지금 들어오는 어텐션을 처리하는 요 영역이, 어텐션을 지금 처리하는 요 영역이, 요 좁은 요 영역이 바로 워킹 메모리죠. 워킹 메모리, 자극 기억이죠. 자, 요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표가 상대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은 뭐냐면 지금 이 메모리에 차지하는 이 바깥은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 중에서 요 영역이 옛날에 형성된 기억, 범주화된 기억이 들어가 있죠. 요 하얀 요 영역이 기억이 된 게 지금 요 영역이 기억되어 있는 거죠. 범주화된 기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각작용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요 영역이, 점으로 찍은 요 영역이죠. 센세이션 중에서 기억하고 매칭되는, 내가 옛날에 학습한 기억이 있는 경우가 바로 뭐냐 하면 퍼셉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퍼셉션 중에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자극들이 있죠. 그 처리할 자극이 바로 어텐션을 받는 거죠. 그 어텐션을 받는 그 영역이 바로 워킹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죠. 워킹 메모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킹 메모리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고, 워킹 메모리는 바로 우리 의식 자체입니다. 현재 의식 자체입니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가 바로 현실, 우리가 현재라는 게 뭡니까? 현재라는 건 뭐냐 하면 워킹 메모리는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 사업상 누구를 만났는데 악수를 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악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누가 길 가다 인사를 한다. 아는 사람 인사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자극들이 있죠. 그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워킹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악수를 하는 거 보세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악수하는 거하고 그냥 처음 만난 사업상 악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왜 다를까요? 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악수할 때는 내가 따뜻한 옛날 기억들이 다 불러와서 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인지 프로세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감각 경험이 저장된 이 롱텀 메모리입니다. 롱텀 메모리가 많고 훌륭한 롱텀 메모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지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력을 우리 퍼셉션을 정확히 할 수가 있죠. 근데 퍼셉션된 정보 중에 지각된
정보 중에 우리가 문제 처리해야 될 거가 바로 자, 리스판스 셀렉터, 반응을 선택해야 되죠. 예, 반응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인사를 어떻게 할 건가, 매 순간 그런 우리가 그 단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인간 행위에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그 많은 것 중에 셀렉션을 하고, 셀렉션 된 것이 항상 익스큐트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 선택된 반응을 끝까지 어텐션을 해갖고 실행이 끝날 때까지 그 주의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놓쳐지는 경우에 끊어져 버리는 거죠. 끊어지면 말 그대로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되어서 반응이 실행이 되면, 이 반응이 실행이 되면 다시 감각 입력으로 피드백을, 그 사람이 보는 감각은 점점 예민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지각의 훈련이죠. 지각의 학습이 되는 거죠. 지각의 학습, 이쪽이 센소리가 점점 지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각의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응도 점점 선택도 명확해지고, 운동선수를 보세요. 반응의 수행도 아주 능숙해지죠. 그러면 운동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서 지각학습과 운동학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그 결과,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SR, 소위 말해서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학습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 전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브레인 전체 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인지 프로세스라고 보면, 인지 프로세스는 목적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선택을 하고 선택된 그 결정을 끝까지 수행하는 인지 프로세스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인간 대뇌 피질의 인포메이션 프로세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감각 입력이 들어와서 운동 출력이 나올 때까지 퍼셉션, 지각이 일어나고 자기가 할 행동을 선택하고 리스판스를 셀렉트하고 선택된 반응을 끝까지 수행하는, 실행하는 전체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